아찔하네요. 정말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명칭이지만 높이에 겁이 나네요.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응원하는 팬들도 자꾸 걱정이 앞섭니다. 순위표 맨 윗자리에 있는 것도 어느새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끝인지 알게요. 가끔은 이런 날도 필요한 법이죠. 이글스 더가웃은 항상 시끄러워요. 활기가 넘쳐서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팀들이 청소하고 다닙니다. 벌써 7연승이에요. 정말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선발 투수는 훌륭하고 타선은 정말 불꽃 터진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터질지 모르겠네요.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치어리더로 자청한 신입 팀원이죠. 몬스터라 불리는 북미 출신 용병이에요. 보문산만큼 큰 덩치로 더가웃맨 앞줄인 1열을 지키고 있어요. 꽤 유명한 존재인데요. 보통 선발 투수들은 더가웃에서 그리 높은 지위를 갖지 않아요. 참여에도 조금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는 다르네요. 연간 회원권을 찜해놓은 것처럼 항상 지정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독, 코치들 바로 곁이죠. 경기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선수들과 가장 먼저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참견하기에 최적의 자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 안타를 치고 나가면 벤치의 동료들이 함께 축하해요. 리액션은 주로 젊은 선수들이 하고 베테랑들은 가볍게 박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는 빠질 수 없어요. 30대 중반이지만 아낌없이 양손으로 날개를 펴고 호응해주는 거예요. 참견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간섭이 조금 지나친 것 같기도 하죠. 유튜브 채널 이글스 TV 위 킹착 취재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7연승을 달성한 날이었죠. 31일 대전 KT전 고졸 새내기 황준서의 데뷔 경기였습니다. 최재훈이 파트너 포수로서 그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러자 1열 지정석에서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한 번은 시선으로 알려준 적도 있었죠. 아마 투수가 몸을 푸는데 왜 안 도와주냐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최재훈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리를 메마르고 있었어요. 아까 투수공에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라며 통증을 참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2년차 선배가 아차하며 반응했죠. 그랬구나. 깜빡했네. 미안해. 민원은 원활하게 해결되었죠. 잠시 후 오해죠. 이미 스코어는 11-1로 앞서 있었어요. 문제는 황준서의 승리 투수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아웃 1개를 남기고 투구수는 72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프로 참결러가 다시 등장했어요. 코칭 스태프를 향해 손가락 3개를 펴는데 그것은 고졸 루키에게 걸렸던 제한 투구수 75개의 3개가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감독, 코치가 잘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음 타자인 천성호가 초구를 치며 이닝을 마쳤어요. 투구수도 넘기지 않고 첫 승도 따냈습니다.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죠. 제이크라는 투수가 있어요. MLB에서 78승을 올렸고 평균 자책점은 3.272예요. 사이 영상 레이스 포디움, 최종 후보 3명에 2번이나 오르기도 했어요. 올스타전에도 선발로 뛰었죠. 그런 투수가 KBO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만약 이글스 99번이 외국인 투수라면 그 정도의 선수가 KBO에 온 적은 없었겠죠. 그 합류는 정말 대단한 사건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제이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래서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제이크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팀이 잘 나가는 반면 그는 그렇지 않았죠. 다른 선발 투수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고 심지어 고졸 루키도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괜찮아요. 출근길이 행복할 만큼의 점 7연승, 10년 만의 선두, 열광하는 팬들의 환호.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충분히 즐겨야겠어요. 지난달 28일 문학 시리즈가 있었죠. 3년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음 날 선발 등판을 위해 미리 대전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아있을게요라며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더가웃 1열에서 스윗 당신은 4연승의 기쁨을 함께 했어요. 그게 제가 돌아온 이유니까요. 황준서도 한 선발승, 류현진만 없다지만 류 없이 7연승 가능했을까
7연승을 거둔 한화 이글스에서 유일하게 선발승을 거두지 못한 선수는 류현진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패전 투수 류현진이 없었다면 하나의 7연승은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는 23일 LG 트윈스와의 개막전에서 패배한 뒤 이틀 후 연속 패배를 멈추고 이어 SSG 랜더스, KT 위즈와의 3연전을 모두 이겨내며 7연승을 이루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나가 단독 선두에 올라간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며 개막 8경기에서 7승 1패를 거둔 건 빙그레 이글스 시절인 1992년 이후 무려 32년 만입니다. 7연승 동안 등판한 5명의 투수가 6번이 선발승을 거두며 무시무시한 선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개막전에서 류현진이 패전했지만 이후 등판한 펠릭스 페냐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LG의 타선을 묶었습니다. 그 후 인천으로 이동한 한화는 김민우, 리카르도 산체스, 문동주가 각각 좋은 등판을 펼쳤고 류현진은 홈 개막전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으나 팀이 승리했고 페냐는 다음날 시즌 2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퓨처스리그에서 기다리던 신인 황준서도 예상보다 빠른 데뷔를 했고 1군에 올라와 바로 선발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루키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메이저리거 류현진만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류현진의 등장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호 감독과 문동주는 류현진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을 다른 팀에는 없는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신예인 리틀 몬스터 황준서가 1군 데뷔전을 치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하나가 전체 1순위로 선발한 대형 유망주인 황준서는 31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 선발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결과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제한된 75개의 투구로 5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1실점으로 끝냈습니다. 동료들은 막내인 19살 황준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2회와 3회에 합쳐 11점을 내므로써 황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는 프로 데뷔전에서 팀의 7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한화 선수로 고등학생 신인 데뷔전 선발 승을기 로카여 KBO 리그 역대 10번째 선수로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황준서에 대해 한 가지 배짱만으로도 기존 선배들을 압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담이 큰 선수라도 1만 2천 명의 관중 앞에서 프로 데뷔전이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황준서는 솔직히 조마조마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1군 경기 경험과 경기 주인공이 된 것이 19세 어린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했습니다. 경기 후 TV 인터뷰에서 축하 의미로 선배들에게 물을 세례받았습니다. 황준서는 생각보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화 팬들의 8회 육성 응원이었습니다. 앰프와 마이크 없이도 최강 한화를 외칩니다. 정말로 웅장합니다. 특히 만원 관중일 때 더욱 멋있습니다. 황준서는 육성 응원을 꼭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30일에는 먼저 퇴근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들으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준서는 선발 등판 전날인 30일 1군에 폴업되었는데 한화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다음날 선발인 황준서를 일찍 퇴근시켜 8회 경기를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준서는 첫 승을 거뒀지만 앞으로 1군에서 뛸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날 부상한 김민우의 대체자로 출전했습니다. 김민우가 돌아오면 선발진에서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 감독은 황준서를 1군에서 불펜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2군에서 계속 선발 투구 연습을 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황준서는 1군에 있어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역할이든 1군에서 해내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